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스피어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였는데 지금은 뭘 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180도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고지사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자료에 근거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어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회사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신 과정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개의 엔진은 뭔지, 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숫자로 이 변화를 직접 확인도 해보고 지금 시장의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도요. 마지막으로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 즉 빛과 그림자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드라마틱한 변신입니다. 프로스테믹스에서 스피어로. 아니, 어떻게 회사의 DNA가 이렇게 통째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과거에는 프로스테믹스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줄기세포, 엑소점, 이런 걸로 화장품 만들던 바이오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피어라는 이름으로 항공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의 공급망 SCM을 책임지는 회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근본,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말 그대로 대전환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사업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스피어의 성장 엔진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진짜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보죠. 이야,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전체 매출에서 무려 95%가 바로 이 특수 합금, 그러니까 항공우주 사업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5%가 기존 바이오 사업이고요. 이 정도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제는 스피어를 바이오 기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우주 항공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스피어가 그냥 소재 사다가 파는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 통합을 보세요. 국내 내 흩어져 있는 여러 제조사들의 공급망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일종의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품질 관리. 항공우주 산업은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AS9100 같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시키는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글로벌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딱 맞춰서 배송해주는 적시 물류까지. 이게 바로 스피어가 구축한 고부가 가치 플랫폼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 스피어라는 회사에 이렇게 열광하기 시작했을까요? 주가 급등의 불씨가 된 최근 주요 이벤트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2025년 실적이 확 돌아서면서 이 사업 모델 진짜 되는구나 하는 걸 숫자로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 1월 대표이사가 아주 낮은 가격의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기 지분을 확 늘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 앞으로 엄청나게 클 거니까 나부터 투자한다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여기에 활용점정. 2월에 스페이스X가 곧 상장한다는 소식이 터지면서 우주항공 테마 전체가 들썩였고 스피어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정말 완벽한 3단 콤보였죠. 자, 지금까지는 스토리였고요. 이제는 팩트, 바로 숫자로 이 모든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얼마나 극적인 반등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그래프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2024년에 매출이 고작 2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2025년에 얼마가 됐죠? 956억 원입니다. 이건 그냥 V자 반등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죠.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회사가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괴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576%. 네, 3,576%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스피어의 사업 모델이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성공한 사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커지면 꼭 따라오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바로 운잔자본 관리라는 숙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거나 앞으로 팔려고 쌓아둔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도 정작 회사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마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이죠. 자, 지금까지는 스피어라는 회사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렌즈를 좀 더 넓게 줌아웃해서 이 회사가 어떤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거시적인 순풍,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단어죠. 항공우주 슈퍼사이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통신 위성을 하늘에 빽빽하게 깔려고 전 세계가 경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년 쏘아 올려야 하는 위성만 수천 개예요. 당연히 위성을 싣고 갈 로켓, 즉 발사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면서 시작된 아주 길고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어는 바로 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서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사용 로켓 시장.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사용하니까 닳거나 고장나는 부품은 계속 갈아줘야겠죠? 이건 꾸준히 발생하는 아주 안정적인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부품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회사를 M&A로 인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럼 단순한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밸류체인의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막 들뜨죠.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들을 냉정하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피어 투자를 생각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전환사채, 줄여서 CB라고 부르는 물량 부담, 즉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CB를 가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 얼마죠? 1,910원입니다. 2,000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37,000원이 넘습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던지기만 해도 수익률이 무려 1,800%가 넘어요. 이건 뭐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대한 폭탄 같은 물량인 셈이죠. 주가에는 당연히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피어를 둘러싼 논쟁은 딱 이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먼저 비관적으로 보는 쪽, 베어 케이스에서는 스피어는 본질적으로 그냥 소재 유통하는 회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업계 평균의 30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낙관론, 불 케이스에서는 아니다. 스피어는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우주산업이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에 연결된 첨단 플랫폼 기업이다. 당연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는 뭐랄까 안정적인 배당이나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주식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트렌드와 폭발적인 성장성에 베팅하는 소위 모멘텀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3개월. 이 세 가지만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곧 나올 2025년 감사보고서.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찍히면서 아, 이 회사가 진짜 마진이 남는 장사를 하는구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객사와의 공식 공급 계약 공시가 뜨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 CB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스피어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기업, 과연 우주시대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초고속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비싼 가격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CB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위험한 주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겁니다.